글쎄요, 이제 세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경위들은 다들 각기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크게 봐선 사실은 그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일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저희가 볼 때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요, 이 인력 부족? 그러니까 일단 인력 부족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주어진 시간 내에 3대의 기계를 볼 수 있는데 6대 보라. 이렇게 되면 사고 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인력 충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청으로 또 인력을 또 돌리고, 그리고 또 부족해진 인력으로 과도하게 일을 시키고, 이러한 것이 이제 무리하게 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적정 인력이 정규직들이 좀 숙련을 쌓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러한 안전 문제도 이제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이제 숙련화된 인력들을 써야 되는 부분에 또 다시 이제 하청을 돌린다든지, 하청을 돌리면 이제 아무래도 하이닉스 측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뭐 인건비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다시 또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비정규직을 돌려서 쓰는 것이 이렇게 안전 문제는 또 되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안전이 이제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동부에서 나온 산업 안전 체크리스트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헬멧은 썼습니까? 장갑은 꼈습니까? 이런 거겠죠. 혹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었는지를 체크하고 점검하도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바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시간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체크를 한다는 건 다 하나하나 갖추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마저도 다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전을 이제 무시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있고, 그런 거는 사실 경영진이 하이닉스 측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경영 관리를 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또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기본적인 원인이 그렇게 현장에 적정 인력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인력으로 또 노동자들 자꾸 하청을 주고 이렇게 비정규직화하고 하는 것들이 안전 문제와 또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단 앞선 얘기랑 되게 연결이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왜 났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 그래야 이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단지 이제 뭐 이번에 사고 난 게 이제 질소가스 노출로 인한 사망 사고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뭐 질소가스를 뭐 하이닉스 측에서는 투입을 시켰고 뭐 하청 노동자들한테도 알려줬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 질소가스 그러니까 질소가스가 투입된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억지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그것이 억지 주장이고 왜 실제는 뭔지를 밝혀내기 위한 아주 이제 면밀한, 정말 세심한 그런 조사가 되어야 될 텐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드러나 보이는, 그러니까 단선적인 그런 모습만 볼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같이 봐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큰 공장을 짓는데 M14라고 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공장을, 기존에 있었던 공장이 4개 있다면 그걸 4개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공장을 짓는데 신규 채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것도 공사 기간을 한 달이나 앞당겨서 이렇게 바삐 일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고의 책임이 단지 그런 하청 노동자 개인들한테 있지 않고,
그 이런 전체적인 그 경영 전반을 지휘했던 원청 사용자가 그러니까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청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조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이게 뭐 제가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전문가는 아닐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그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골조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건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뭐 추락사를 하거나 그런 데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시운전이라는 걸 거친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범 운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다 지어놨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이제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를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고 단지 건설 노동자만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실제 시범 운전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하이닉스 측도 그 상당히 이제 관리 감독하러도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 질소가스라는 걸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잘 가동을 하는지 점검을 스크러버 설비 점검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기간이라고 볼 수 있느냐 과연. 이제 공사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제 뭐냐면 팹 다 지어놓고 그 라인 다 지어놓고도 공사는 필요한 경우 계속해요. 그것이 그럼 공사 사고냐 아, 그렇지 않고 생산 라인 사고냐 두 가지가 복합적인 개념일 수 있어도 단지 그것이 건설사 쪽 책임이 있는 그냥 건설 공사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고는 일단 제일 처음에 있었던 거는 그 매그나칩에 다니던 분의 백혈병 건이었는데요. 그 사망을 하셨고 그래서 유족이 신청을 했었어요.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에 그래서 그거는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이분은 97, 8년도에 그러니까 현대전자 시절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 청주 사업장에 입사를 했고 교대 근무하면서 그 반도체 팹 라인에서 그 임플란트 설비, 임플란트라고 이온 주입 설비의 그 메인터넌스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비를 그런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업무를 하셨던 분이고 그 임플란트 설비 내에 들어가서 이제 각종 가스나 혹은 뭐 방사선이 나오는 그런 장비였는데 그런 것들을 유지 보수 정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과 방사선에 노출이 됐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그 백혈병이 발병을 했고 그러니까 급기야는 이제 목숨까지 잃었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결국은 그러한 유해물질 노출과 방사선 노출을 인정을 해서 이분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노동자로서는 최초로 사실 백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으신 분이 김진기 씨이고요. 그 뒤로 예, 잠시만. 예. 그러면 이게 매그나칩에서 그러니까 매그나칩을 이분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산재 인정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하죠. 것이고 2007년도에서 한 2005년까지는 하이닉스로 있다가 네, 그다음에 2005년도에 이제 매그나칩으로 사업장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뒤에 2011년도경에 백혈병이 발병했고 근데 이제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이나 이제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의 수년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나타나기도 하고 과거의 작업 환경에서의 어떤 유해물질 노출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와 매그나칩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그 유해 요인들에 때문에 이제 발병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매그나칩의 책임, 단지 하이닉스 책임 안에 같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른 두 분은 최근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올해 3월 말에 그 여기 SK 하이닉스의 악성 림프종이라고 하는 이 백혈병과 유사한 그 암 피해자인데요. 한 분은 그 청주 공장에서 이분 SK 하이닉스 소속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이고
청주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이분도 이제 임플란트 설비를 하셨던 분이고요. 임플란트 CBD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악성 림프종이 발병해서 투병 중이시고 현재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재해 조사, 역학 조사 등은 좀 이렇게 지켜보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 분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일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퇴사하기 직전에 이제 매그나치 반도체로 바뀌었고 그리고 퇴사를 했고 퇴사한 지 한참 만에 악성 림프종이 이제 발병을 하신 여성분이신데요. 식각 공정, 애치 공정의 오퍼레이터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이분도 3월 말에 산재 신청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전문적인 재해 조사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사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산재인지 여부를 또 평가를 하죠. 글쎄요, 일단은 산재 신청,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근 7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에서 그러니까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황유미 씨 산재 신청이 2007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2008년도에 또다시 5명의 같은 백혈병 피해 노동자가 집단 산재 신청을 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들이 계속 제보를 해서 계속 또 산재 신청을 추가하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뭐 예를 들어 정부 차원에서의 연구, 조사 이런 것들이 좀 미미하나마 좀 밝혀지는 내용들이 있었고 예컨대 전에는 황유미 씨가 일했던 이런 반도체 라인에서 백혈병 유발 요인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이제 회사가 막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면 지금은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백혈병 유발 물질이 발생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발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어쨌든 미미하게나마 조금씩 밝혀진 상황이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는 7년 만에서야 그제서야 이제 이런 직업병 피해자들의 실체를 그제서야 이제 인식한 것처럼 반응을 보인 거죠. 협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 정보 조사에서 백혈병 피해자가 적지 않은 규모로 있다고 하는 것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삼성과 대비해서 이제 드러나긴 했지만 그게 이슈화되지 않으니까 이제 무시를 했었던 거죠 그동안.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이렇게 크게 특집으로 SK 하이닉스 측에서도 삼성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삼성보다 더 많게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들을 여러 차례 이제 실으면서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했었어요. 그 뒤에 바로 이제 불과 2달 만인가 SK 하이닉스 경영진이 입장 발표를 하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보상 대책이나 이런 거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도 만들어서 대책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일단 두 군데 기업의 특징 다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런 병이 있다고 시인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외부를 통해서 드러나졌을 때 그제서야 이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하지만 아직까지 그 대책들이 지금 이제 뭐 마무리가 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하이닉스도 시작인 거고 삼성도 벌써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지 지금 8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대책 결과라는 게 이제 마련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급하고 힘든 사정 그리고 피해받은 그런 아주 고통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불안한 그 현장 노동자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따지면 그렇게 느긋하게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제서야 마지못해 뭐 대책을 마련하는 신용을 보이거나 이렇게 느려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대책 마련에 나선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하지만 좀 더 우리 사회가 이런 진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제대로 직업병 대책을 끝까지 잘 마무리를 짓는지 계속 예의주시하고 또 비판할 건 또 비판하고 해야 좋은 결과를 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재보험 신청할 때 그게 신청서에 이제 재해 당사자 본인이나 혹은 유족이 신청서를 이렇게 사인해서 내잖아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이제 사업주 날인란이 있어요. 사업주한테 사전에 날인을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양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여겨지잖아요. 사업주가 승인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 사업주에게 사전 날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주 측이 산재 신청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업주 날인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은 그게 이제 요식행위라고 해서 꼭 받아야지만 그 신청 접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바에는 사업주 날인란을 뭐하러 만들어 놓나, 그냥 차라리 없애서 좀 더 간편하고 노동자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재 제도도 제도 개선이 돼서 좀 더 손쉽게 그러니까 기왕에 당한 재해, 그러니까 재해를 당하지 말아야 되지만 기왕에 산재라는 재해를 당했다고 하면 좀 더 그 손쉽게 보상받고 또 재활을 통해서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지금 현재 산재 제도는 너무 복잡하고 또 승인이 잘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사실 이런 재해가, 그러니까 작업장 재해, 산재는 사실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 또 기업주의 어떤 안전에 대한 실제 사고의 변화를 통해서 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예방이 안 되고 재해가 발생해서 귀중한 사람의 목숨을 잃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재해 예방,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어요. 특히 해외에서도.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주를 처벌하는 법, 그러니까 기업주를 아주 세게 처벌하는 법, 그래서 그거를 기업 살인법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또 기업 책임법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 산재 사망 사고는 기업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기업주를 처벌하고 기업을 제대로 처벌하니까 실제 사망률이 현격히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짜 이런 경험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업주들을 봐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고, 혹은 뭐 노동자들의 이건 안전불감증 문제야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실제 기업주의 어떤 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을 때 이제 산재 사고율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책임법도 제정이 되고, 또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한 질소가스 노출 사망 사고에 대해서 SK하이닉스 측에 제대로 책임을 묻는 그런 조사와 그런 마땅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